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었어요, 최근에. 자, 뭐라고 했냐면요. 수요가 증가하고, 자, 공급이 감소했다. 자, 그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문제 한번 최근에 출제되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그림을 또 통해 설명을 드려보면 수요 공급이 자, 균형을 이루어서 가격과 양을 이렇게 이제 우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니까요. 수요는 우측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니까요. 요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좌측으로 올라가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보세요. 얘네 둘이 여기서 그죠? 균형을 새로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 만났을 때 결국 가격은 어떻게 됐죠?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확 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역시 양의 변화는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양이 살짝 늘어나게 그려졌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자, 이 변화폭을, 이 넓이를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양은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이요. 자, 요만큼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양은 오히려 실제 훨씬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양이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요.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은 이만큼이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 오히려 균형량은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정확하게 뭐가 얼마나 증가하고 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크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요. 뭐가 올라가는 건 확실하죠. 가격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지만 양의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기출문제의 정답이 뭐였었냐면 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변화 크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양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균형점이라는 것이 막 이동을 해서 다니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예로서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가장 기본은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곡선만 움직였을 때, 또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만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 그죠? 같이 막 변했을 때 현상들까지 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125페이지에서도요. 자, 가로 4번에 가시면 균형점 이동의 연습들이 쭉 나오죠. 연습들. 자, 125페이지에 그 4번에 균형점 이동의 연습. 자, 그 연습 부분에서도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들을 그냥 쭉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특정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다. 자,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곧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움직였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증가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자, 부동산의 건축 자재비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요. 건축 자재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공급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공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 곡선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감소했다. 그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시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이 같이 움직일 때요. 특정 지역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건축 생산비도 상승했대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인구가 증가했다 라고 하면요. 수요가 늘어났구나. 그죠? 그러나 건축 생산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공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답이 뭐라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은 올라가지만 자, 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양의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변화폭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란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란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라고 돼 있죠? 알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란 얘기요. 자, 동그라미 4번도 맞춰볼까요? 기술의 진보와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자, 기술이 진보한다라는 것은 뭐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대체 투자 시장이 불황이니까요. 결국은 내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수요가 결국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증가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도 그죠? 결국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했을 때도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공급도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고 그죠? 공급도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의 변화는 이번에는 정확하죠? 양은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할 때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노란 선 우측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공급도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죠, 결국. 그럼 둘 다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겠죠, 그죠? 균형량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지만 자, 이번에도 제가 이 변화폭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가격의 변화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자, 떨어질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 보세요. 4번에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균형점이 이동을 했을 때 다양한 경우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자,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점의 이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보시면요. 126페이지.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지금 막 그래프들을 그려가면서 점을 막 이동시키니까 자, 저게 좀 도대체 뭐냐 싶은 그런 눈빛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이제 복습하실 때 저 노트 같은데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보다 더 쉽게 균형점이 이동을 하니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첫 시간부터 자, 그렇게 머리 아픈 표정들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죄송해지는데 우리 균형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또 해주셔야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그 뒤에 지금 나오는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경제론 부분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그런 이제 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암기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설명할 때 막 책 보고 거기다 무슨 필기하고 하시느라고 이해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잘해서 이해를 잘 해두시면 사실은 나중에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에요. 여긴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정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나중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 정리를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이 경제 파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지만 그 뒤에 정책론까지 내용들이 또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습하시면서 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벌써 이렇게 막 골치 아픈 표정들을 지으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화면이 많이 지금 뜨지는 않았는데요. 구미, 순천, 울산, 경주 이렇게 4개밖에 지금 안 떠 있어요. 내 표정들이 보니까 막 쫓아오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요. 그 화장실에 안에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못 나올 때가 있어요. 밖에서 제 얘기를 갑자기 하신다든지 할 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통화를 막 하시는데 다른 상대방이 이제 뭐 공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골치 아파 죽겠다고 묻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치 아프다고 막 짜증내시는 순간에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해서 그분이 나가실 때까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처음 하실 때는 정말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이 있었는데요. 1층에 소아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아과 이름이 속편한 소아과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2층에 이제 치과가 들어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이름을 짓기를 이편한 치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정신과가 들어오는데요. 정신과 의사 뭔가 이름의 통일성을 좀 갖추긴 갖춰야 되겠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골편한 정신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는 우리 이렇게 골이 머리가 편해야 되는데 특히 경제 파트 나갈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